선거 얘기로 지난 시간에 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계가 과연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냐. 꼭 노트북을 달아야 하고 오류율이 4%가 나오게 2012년 기준으로 오류를 선관위에서 공개하지 않았어요. 오류율이 4%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때 전국에 있는 그 선거구의 기록들을 다 모아서 표를 분석해서 일일이 알게 된 겁니다. 어떤 분이, 개인이 4%라고 하면 100만이 넘는 거예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정상적으로 분류되지 않고 미분류표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높아야 하느냐? 이 기계는 사실 완전히 새로 나온 기계도 아니고 원리로 차용한 것 뿐인데, 그리고 이 기계가 이렇게 꼭 노트북이 연결돼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 제보 메일 많이 보냈어요.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제보 메일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근데 그 4% 오류라는 건 선관위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건가요? 선관위가 인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내놓은 당시의 그 기록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들을 베이스로 계산을 한 거예요. 일일이. 그래서 이번 6.4 지방선거의 오류율은 얼마가 되는지는 정보공개 요청을 할 생각이에요. 이번에는. 2012년 것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그러면 얼마인지는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보안자문회의라는 걸 했다, 우리가. 이 선관위에서. 여기에 정당 추천 인사들도 들어갔고,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사실은 이걸 쭉 봐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사전에 받아서 2시간 동안 그 소스를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2시간 동안 잠깐 보여주고 이 기계 운영되는 거 보여주고 보안자문회의 했는데 이의 제기한 사람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라고 하였는데 보안자문회의를 알고 보니까 2번을 했어요. 2차 회의, 그러니까 1차 회의가 3월 27일에 있었습니다. 1차 회의 결과, 저는 1차 회의 결과만 보고 여기는 이의 제기한 사람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이의 제기 내용이 없어요. 2차 회의가 있었어요. 이때 신형 분류기에 백도어 기능이 있는 레노버 PC를 사용했던 보도에 대한 대책도 1차 회의 때 나왔어요, 한번. 그런데 여기서 답변이 뭐냐면 네트워크 연결이 없어서 해킹 불가능. 백신 프로그램 구입하여 개표 전에 검사 확인. 그리고 의혹 제기한 기자에게 직접 시연에 참여할 것 요청. 이러면서 넘어갔어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쭉 얘기했지만 네트워크 카드는 그대로 있고 백신을 구입해가지고 나중에 검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백신이라는 건 일반적인 바이러스를 잡는 거지 그 프로그램용으로 개발된 뭔가를 잡아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연하는 걸 본다고 우리가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나요? 대책이 안 된단 말이죠. 전혀. 2번째 얘기가 있었습니다. 5월 2일 날 같은 위원들을 데리고 모시고 이것도 2시간밖에 안 했어요, 회의를. 대략. 그런데 이 2차 회의 때 이제 소위 동의서를 받거든요. 자, 프로그램 아무 문제가 없다. 이때 유일하게 정의당의 정미영 의원이 이의 제기를 합니다. 어떤 이의 제기를 하냐면 이런 보안 동의서를 받단 말이죠. 이게 끝나고 나면 보안 동의서 내용을 보면 투표지 운영 프로그램과 보안칙을 검증하여 보안상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라고 사인하라고 요청한단 말이죠. 유일하게 이 정의당의 정미연 의원이 사인을 거절해요. 아니 이것 가지고 어떻게 다 확인됐다고 할 수 있냐고. 그리고 실제 회의록에도 기록이 됩니다. 2차례 보안자문회의로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없음. 유일하게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안자문회의에서는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다 검증했다고 완벽한 검증을 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냥 우리가 절차들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안카드를 생성하는데 참여했다는 것으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졌다로 받아들였으면 함! 이 선관위가 작성한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였나요? 아니 이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래서 사인을 안 했어요. 네. 사인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참여했지만 나는 이것이 검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이의 제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전원이 이렇게 사인하지 않았는데도 그 회의가 그러면은 뭐
알았다 그러고 그냥 말면 되는 거예요? 알았다고 말았어요. 말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선관위가 외부 전문가라는 사람을 불러놓고 했던 유일한 검증 과정이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지 내 말은. 그리고 이의를 제기한 분도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위원이. 땡큐하게도.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했으면 그 다음에 후속 조처가 있어야 되는데 후속 조처가 없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그 회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후속 반대한 조처는 사람인데. 없습니다. 보안자문회의를 했다. 2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더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동의서에 보면 이 정 위원이 사인하지 않은 동의서에 보면 4번 항목이 검증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건데 이해하겠어요. 보안자문회의인데. 그런데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밝히는 게 왜 안 되는 거야?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하여 나는 보안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거나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외부에 밝히지 말라고 동의를 요구해서 나머지 위원들은 사인했다는 것도 난 마음에 안 들어요.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우선. 이게. 절차적으로도. 그리고 오늘 하려고 하는 주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자, 이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밖에 만들 수밖에 없느냐. 근데 우리가 비교할 사례가 없잖아요. 모르잖아. 투표지 분류기를 일생 동안 누가 신경 써? 우리 일반인들이 평생 절대 신경 안 쓰지. 파파에서 찔찔 하니까 처음으로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우리가 왜 이 기계까지 신경 써야 돼? 자, 이 투표지 분류기를 비교할 만한 대상이 우리 이웃에 있어요. 일본에. 일본에도 투표지 분류기를 씁니다. 몰랐죠? 정말 신기하네요. 일본에도 이 투표지 분류기를 쓴다고. 자, 지금부터 일본의 개표 과정을 번역한 한 개인이 있어요. 그분에게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만들어진 동영상을 지금부터 보실 텐데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제가 퀴즈를 낼 겁니다. 퀴즈를. 자, 우선 저한테는 해당 안 되는 거죠. 그 퀴즈에 대한 답을 오늘 바로 하지 않아도 돼요. 다음 시간까지 내도 되는데 지금부터 동영상을 하나 보자고요. 細心の注意を払っていただいてお仕事を進めていただきます。そして心が合わせ 체육관에서 하는 건 똑같아요. 第23回参議院議員選挙も 참고로 일본은 우리처럼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후보자 이름을 직접 써요, 손으로. 후보자 이름 모르면 투표 못 하는 거야. 그런데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다 인정해요. 손으로 쓰는데. 그리고 후보자의 성만 쓰는 것도 인정해요. 후보자 이름만 쓰는 것도 인정합니다. 성 이름 혹은 이름 성 순서가 바뀐 것도 인정해요. 이름 뒤에 씨, 누구누구님, 누구누구군 다 인정해요. 이름을 쓸 때 히다가 가다가나 한자 다 섞어 쓰는 것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정확했다고 치면 그리고 그걸 구분할 수 있으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 모조리.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은 구분하기 힘들죠. 우리는 도장만 팡팡 찍으면 되잖아. 칸만 보면 되잖아요. 여기는 사람마다 필체도 다르고 성이 30만 개래요. 성도 다 다르고 히다가나 가다가나 한자 막 섞어 쓰기도 하고 성만 쓰기도 하고 이름만 쓰기도. 왜냐면 이름만 기억날 수도 있잖아, 후보가. 그래도 다 인정, 유효표로. 누구누구 씨 이름 왜 뭘 썼잖아요. 그것도 인정, 유효표로. 자, 분류기 나왔어요. 좀 전에 그 기계가 분류기인데, 투표지 분류기. 작동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 기계가 분류 기계예요. 여기서는 몇 표를 득표했다고 세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분만 합니다. 그야말로 분류만 해놓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그럼 뭐가 무효표냐? 무효표는 낙서를 했거나 이름을 안 쓰고 아니면 놈 누구누구 놈 누구누구 새끼 이름 뒤에 이런 거는 무효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름을 쓰는 방식은 굉장히 개표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굳이 도장 찍는 게 아니라 왜 이름 쓰는 걸로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 좀 전에 이렇게 기계가 작동하는 거 이게. 저렇게 1차 사람이 분류한 다음에 이 분류 기계에 집어넣어요. 옆에 기계 보이죠? 기계 그러면 착착착착착 돌아가면서 표를 이 칸 위에다 착착착 구분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투표 분류기에 노트북이 연결이 안 돼 있네요. 분류기를 거치고 나면 사람이 다시 또 점검을 합니다. 2인 1조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앉아서 그 표가 제대로 분류되는지 다시 한번 봐요. 후보자 이름을 직접 쓰게 한 것은 아마 그 일본의 선거 전통과 관련 있는 거겠죠. 그 당사자 이름을 직접 알아야 된다거나 기본적으로 누군지 모르고 찍지 않게 하는 이렇게 점검을 하고 나서 이때까지 한 장도 안 세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셉니다. 개수기에 100장으로. 이 개수기는 그냥 말로 숫자만 세는 거예요. 그리고 개수를 할 때는 꼭 2개의 개수기를 거칩니다. 기계로 하나 하고 나서 다른 기계로 또 한 번 해요. 머리 여신기로 후보 0조.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데 선거의 개표 절차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고서는 이것만 보고는 우리나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퀴즈가 나가는 겁니다. 매우 결정적인 2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차이점은 계속 얘기해왔던 투표지 분류기계. 여기에 결정적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기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퀴즈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기계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만약에 후보자가 늘어나면 이 칸수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붙어서. 이 기계에 관한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기계가 참고로 우리나라처럼 규격 도장을 규격 그 투표 용지에 있는 게 분류하는 게 아니라 용지에 있는 걸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이 기계는 손으로 사람이 쓴 거를 게다가 히라가나 가다가나 한자 다 섞여 있고 어떤 거는 성만 어떤 거는 이름만 어떤 건 성 이름 어떤 건 이름성 어떤 거는 시가 붙어 있고 이런 걸 다 유효표로 분류해내요. 유효표로. 우리나라 분류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계의 오류율이 우리나라 기계의 오류율과 비슷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는 도장 뻥 찍은 거를 여기 찍었나 저기 찍었나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 기계는 사람이 손으로 쓴 걸 일일이 분류하는 거고요. 오류율이 비슷하다니까? 여기서 오류로 잡아내는 것은 이게가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글씨 같은 거 있죠. 혹은 뒤에 쓴 거, 종이에. 그런 거를 무효표로 걸러내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눈으로도 기계로도 구분이 안 되는 악필이거나 아니면 이상한 글씨, 낙서를 했다거나 그런 거를 분류해내는 건데 그 오류율이 우리나라 기계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투표 용지를 보여주고 이 기계를 만든 회사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다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그래서 오류율이 얼마나 나올 것 같냐고. 제로! 아니 이게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관점에서 보자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파파이스로 써가지고 집어넣어 봤어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게 아니고요. 직접 확인해. 이 파파이스인가 안 보여 이거? 증거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이 기계를 테스트해 봤다고. 이 분류기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고, 오늘의 퀴즈는 뭐냐면, 나머지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 절차상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물론 뭐 크게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번 하는데 얘는 두 번 한다거나 개수기를 두 번 쓴다거나 이런 거 말고, 이것이 단순한 분류기인지 아니면 사실상 전자개표의 측면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우리나라 절차를 한번 알아보고 이 동영상을 잘 보면 그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점 때문에 일본은 단순 분류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계 때문이 아니고 절차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거는 전자적인 개표의 측면이 좀 있다 라고 말할 요소가 있어요. 그 차이점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저 알 것 같아요. 말하지 마요, 알면. 페이스북도 좋고 메일로도 보내주셔도 돼요.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 밥을 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밥을 사시는 거죠? 밥을 살 기회를 준다고! 남성의 경우에는 송채경화 기자가 합석합니다. 별로 썩 원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네요. 그것도 원하지 않아? 여하간 그러면 송채경화 기자는 신경 쓰지 말고요. 정답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고 사실은 아주 단순한 건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 그게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시간에 정답도 발표하고, 그리고 이 투표지 분류기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월드컵 특집이기 때문에 월드컵과 관련된 멘트로 얘기를 끝내자면, 이영표 선수가 축구는 멘탈 게임이라고 절대 동감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생 자체가 멘탈 게임이에요. 이게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그 태도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게 바뀌죠. 그 멘탈의 힘 중에서 이 현 정권 하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의문하는 힘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의문하는 근육을 키워야 한다. 그렇게 의문하기, 그런 근육을 키우는데 저희 파파이스가 단련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예요. 일일이. 그래서 이번 6.4 지방선거의 오류는 얼마가 되는지는 정보공구 요청을 할 생각이에요. 이번에는. 2012년 것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그러면 얼마인지는 정보공구 요청을 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보안자문회의라는 걸 했다, 우리가. 이 선관위에서. 여기에는 정당 추천 인사들도 들어갔고,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사실은 이걸 쭉 봐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사전에 받아서 2시간 동안 그 소스를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2시간 동안 잠깐 보여주고 이 기계 운영되는 거 보여주고 보안자문회의 했는데 이의 제기한 사람이 없다. 이거 말이 안 된다. 라고 하였는데 보안자문회의를 알고 보니까 2번을 했어요. 2차 회의, 그러니까 1차 회의가 3월 27일에 있었습니다. 1차 회의 결과, 저는 1차 회의 결과만 보고 여기는 이의 제기한 사람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이의 제기 내용이 없어요. 2차 회의가 있었어요. 이때 신형 분류기에 백도어 기능이 있는 레노버 PC를 사용했던 보드에 대한 대책도 1차 회의 때 나왔어요, 한번. 그런데 여기서 답변이 뭐냐면 네트워크 연결이 없어서 해킹 불가능. 백신 프로그램 구입하여 개표 전에 검사 확인. 그리고 의혹 제기한 기자에게 직접 시연에 참여할 것 요청 이러면서 넘어갔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쭉 얘기했지만 네트워크 카드는 그대로 있고 백신을 구입해가지고 나중에 검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백신이라는 건 일반적인 바이러스를 잡는 거지 그 프로그램용으로 개발된 뭔가를 잡아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연하는 걸 본다고 우리가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나요? 대책이 안 된단 말이죠. 전혀. 두 번째 얘기가 있었습니다. 5월 2일 날 같은 위원들을 데리고 모시고 이것도 2시간밖에 안 했어요. 회의를. 대략. 그런데 이 2차 회의 때 이제 소위 동의서를 받거든요. 자, 프로그램 아무 문제가 없다. 이때 유일하게 정의당의 정미영 위원이 이의 제기를 합니다. 어떤 이의 제기를 하냐면 이런 보안 동의서를 받단 말이죠. 이거 끝나고 나면 보안 동의서 내용을 보면 투표지 운영 프로그램과 보안책을 검증하여 보안상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라고 사인하라고 요청한단 말이죠. 유일하게 이 정의당의 정미연 의원이 사인을 거절해요. 아니 이것 가지고 어떻게 다 확인됐다고 할 수 있냐고. 그리고 실제 회의록에도 기록이 되면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동의서에 보면 이 정 위원이 사인하지 않은 동의서에 보면 4번 항목이 검증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건데 이해하겠어요. 보안자문회의인데. 그런데 개인적 의견을 일부에 밝히는 게 왜 안 되는 거야?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하여 나는 보안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거나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외부에 밝히지 말라고 동의를 요구해서 나머지 위원들은 사인했다는 것도 난 마음에 안 들어요.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우선 이게 절차적으로도. 그리고 오늘 하려고 하는 주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자, 이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밖에 만들 수밖에 없느냐. 근데 우리가 비교할 사례가 없잖아요. 모르잖아. 투표지 분류기를 일생 동안 누가 신경 써? 우리 일반인들이 평생 절대 신경 안 쓰지. 파파에서 찔찔하니까 처음으로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우리가 왜 이 기계까지 신경 써야 돼? 자, 이 투표지 분류기를 비교할 만한 대상이 우리 이웃에 있어요. 일본에. 일본에도 투표지 분류기를 씁니다. 몰랐죠? 정말 신기하네요. 일본에도 이 투표지 분류기를 쓴다고. 자, 지금부터 2차례 보안자문회의로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없음. 유일하게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안자문회의에서는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다 검증했다고 완벽한 검증을 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냥 우리가 절차들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안카드를 생성하는데 참여했다는 것으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졌다로 받아들였으면 함! 이 선관위가 작성한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였나요? 아니, 이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래서 사인을 안 했어요. 네. 사인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참여했지만 나는 이것이 검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이의 제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전원이 이렇게 사인하지 않았는데도 그 회의가 그러면은 뭐 알았다 그러고 그냥 말면 되는 거예요? 알았다고 말았어요. 말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선관위가 외부 전문가라는 사람을 불러놓고 했던 유일한 검증 과정이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지, 내 말은. 그리고 이의를 제기한 분도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위원이. 땡큐하게도.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했으면 그 다음에 후속 조처가 있어야 되는데 후속 조처가 없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그 회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후속 조처는 없습니다. 보안자문회의를 했다. 2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더 나는 이해가 잘 선거 얘기로 지난 시간에 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계가 과연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냐. 꼭 노트북을 달아야 하고 오류율이 4%가 나오게 2012년 기준으로 오류를 선관위에서 공개하지 않았어요. 오류율이 4%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때 전국에 있는 그 선거구의 기록들을 다 모아서 표를 분석해서 일일이 알게 된 겁니다. 어떤 분이, 개인이 4%라고 하면 100만이 넘는 거예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정상적으로 분류되지 않고 미분류표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높아야 하느냐? 이 기계는 사실 완전히 새로 나온 기계도 아니고 원리로 차용한 것 뿐인데, 그리고 이 기계가 이렇게 꼭 노트북이 연결돼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 제보 메일 많이 보냈어요.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제보 메일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근데 그 4% 오류라는 건 선관위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건가요? 선관위가 인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내놓은 당시의 그 기록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들을 베이스로 계산을 한